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박태균 유니버스 전투력 통합 기어표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스토커니아는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광기 하나만큼은 세계관에서 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토커니아는 이지훈을 겁먹게 하였으며 박형석과 최수정을 납치한 전적도 있기에 견적으로만 보더라도 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토커니아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기습을 감행하여 자신보다 강한 인물을 제압하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광기를 발산하기도 하는 인물이기에 일반적인 학교 하나 정도는 통치할 만한 실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꼬는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이며 과거 유호빈을 괴롭히던 일진이었습니다. 빠꼬는 일반인치고는 상위권에 속하는 피지컬을 가졌으며 하수들의 싸움에서 중요한 요소인 깡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싸움을 배우기 전 유호빈을 압도하였으며 학교 내에서 규격 외의 존재인 김문성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일진으로 군림했던 것을 보면 빠꼬도 충분히 일반적인 학교 하나 정도는 먹을 만한 실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는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여성임에도 출중한 싸움 실력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가을이는 자신의 아버지인 쌈닭과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이자 제자인 로건에게 수련받았기에 스승만 놓고 본다면 박태균 유니버스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이는 로건에게 그라운드 기술을 중점으로 전수받았기에 기술의 완성도 면에서는 C-티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겨울이는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가을이와 함께 유호빈 컴퍼니를 대표하는 여성 강자들입니다. 겨울이는 자신의 오빠 한왕국에게 복싱을 배웠으며 왜소한 여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너클을 착용하고 싸우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겨울이는 웬만한 일반인 정도에게는 한두 대만으로 치명상을 입힐 만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정신력과 광기면에서도 일반인은 아득히 초월하는 인물이기에 한 학교 정도는 충분히 먹을 만한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찬은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불량서클 스키드를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문성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것처럼 묘사되었으며 고위 공무원을 뻑치게 할 만큼 빠꾸 없다는 점과 체급이 일반인치고는 큰 점을 감안하면 정찬도 충분히 일반적인 학교 하나 정도는 종솔할 무력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수정은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박형석과 함께 유일하게 두 개의 몸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난 몸을 지녔으며 여성으로서는 소피아 같은 논외급 존재만 제외한다면 신체 능력은 가장 좋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종건에게 수련받아 아이키도도 잘 다룰 수 있으며 스토커니와 강무배를 제압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학교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강자이며 C-티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캐릭터로 추정됩니다. 함선동은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감자고등학교의 대장입니다. 그렇기에 공식적으로 한 학교의 대장인 인물이며 학교 하나 정도는 통솔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이 입증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선동은 피지컬이 매우 뛰어난 캐릭터이기에 높은 수준의 힘과 맷집을 바탕으로 감자고를 제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구상민은 지역에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자 전국 중등 복싱 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던 복서입니다. 또한 장한철에게도 복싱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한철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장한철에게 친구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천중 사이코라고 불렸기에 하수들의 싸움 중 중요한 요소인 깡도 소유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도는 전 1회회 2결사의 한야로 위치만 놓고 본다면 C티어의 인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현도는 그에 걸맞는 무력은 없었으며 사실상 온갖 재치를 바탕으로 한야가 되었던 것이기에 자기 스스로 무력은 없다고 인정하였기에 상위 티어의 인물들에게도 못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회회 3개월사에서 보안요원을 상대로 버텨낸 것과 1회회 2개월사에서 박형석을 폭행하는 장면을 본다면 의외로 강한 인물일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무력이 나오지 않았기에 우선은 C티어에 선정하였습니다. 권승용은 전 4대 크루 가독의 오비이며 현 1회회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권승용은 과거 복싱 국가대표 최연소 후보였으며 동네 체육관에도 이름이 알려질 만큼 유명했던 유망주 복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커리어는 매우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비를 이끌어갔던 인물이기에 사실상 오비에서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박소망은 전 4대 크루 가똑의 오비 중 한 명입니다. 박소망은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우량하였으며 레슬링까지 수련한 레슬러이기에 사실상 일반인의 레벨로는 박소망에게 범접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박소망은 선글라스를 쓴 진호빈을 상대로 잠시나마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진호빈의 선글라스를 벗기는데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박희망은 전 4대 크루 가똑의 오비 중 한 명으로 코끼리에 버금가는 피지컬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박희망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완성된 피지컬을 지녔기에 자신의 또래 중에서는 적수가 없었으며 별다른 무술을 수련하지 않고도 이태성과의 대결에서 전투 초반에 압도하였으며 이태성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레슬링까지 수련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민동사는 전 4대 크루 가똑의 오비 중 한 명으로 장진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강국의 괴물 중 한 명입니다. 민동사는 만난 상대가 장현과 공지열이라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쓰러졌으나 장진혁과의 첫 만남을 보면 양아치 여러 명을 쓰러뜨렸으며 장진혁에게도 싸움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학교정보다는 훨씬 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영우는 전 호스텔 A의 삼촌 중 한 명이자 왕호춘에게 인정받았던 캐릭터입니다. 공영우는 특출난 신체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며 무술을 수련한 인물도 아니기에 평균적인 전투력은 매우 낮은 캐릭터이나 개싸움과 연장질에 능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이기에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도 변수를 창출하여 승리를 거둘 만한 능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주짓수는 전 XJ 컴퍼니의 핵심 전력이자 주짓수를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주짓대로입니다. 주짓수는 주짓수를 배운 지 2년 만에 퍼플벨트를 획득할 만큼 주짓수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순식간에 데이버를 불구로 만들어버리고 유호빈에게 공포를 각인한 것을 보면 실전에서도 주짓수를 매우 잘 사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호빈이 조금의 변수를 창출하자 당황하며 그대로 패배한 것을 보면 전투 센스는 매우 부족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역수는 전 XJ 컴퍼니의 전력이자 피지컬만큼은 황만기와 함께 싸움도 각세기관에서 최고인 인물입니다. 다만 피지컬에 비하여 힘과 맷집이 떨어지며 전투 센스도 부족한 인물이기에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유했음에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복싱을 배운 황만기에게 초살라버린 점을 감안하면 싸움도 각의 주요 무도인들 중 최하위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현수는 전 XJ 컴퍼니의 전력이자 킥복싱을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킥복서입니다. 이현수는 킥복서로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며 킥복싱 대회도 자주 나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킥복싱을 잘 구사하지는 못하여 길거리 싸움에서 심판을 찾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유호빈에게 패배한 점을 감안하면 싸움 독학의 주요 무도인들 중 최하위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승환은 전 K하우스의 간부이자 현 1해외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이승환은 과거 바스코의 버금가는 괴력을 보여주었으며 바스코를 상대로도 활약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철을 맨손으로 고부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악력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며 장진혁이 가장 신뢰하는 K하우스의 전력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크루 하나 정도는 이끌어갈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범재는 번너클의 2인자이자 번너클에서 유일하게 바스코의 훈련량을 따라가는 괴물입니다. 또한 중구로 건너오는 수많은 서클 잔당들을 일선에서 썰어버리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서클 멤버들보단 확실히 강하며 바스코가 없을 때 중구의 대리인 정도는 자처할 만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동우는 동탄의 1인자이자 전 크루 이지훈의 간부입니다. 황동우는 동탄을 먹은 뒤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름 강자로 분류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국 박지호의 아래이며 크루 이지훈을 결성한 이후에도 무력을 선보인 적은 없기에 딱 평범한 크루 헤드급 수준의 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은구는 외모지 상주위에 등장하는 인물로 4대 크루 호스텔의 핵심 전력 중 한 명입니다. 은구는 탱고와 합을 맞추면 더욱 강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합을 맞춘다면 중학생 시절 성유한급의 무력을 보여주며 종건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무력은 중학생 시절 성유한에 한참 못 미치며 특출난 모습을 보이던 인물은 아닙니다. 또한 은구와 탱구는 떡볶이 장사를 하며 전투원으로서는 공백기를 가졌기에 중학생 시절 이후로는 큰 성장을 하지 못하며 현재는 윤재희에게도 2대1로 덤비다가 초살나버리는 모습을 보일 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구 개인은 크루헤드급에 선정하였습니다. 탱구는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4대 크루 호스텔의 핵심 전력 중 한 명입니다.
탱구는 과거 응구와 합을 맞춰 강동의 성유한이라고 불렸으며 종건을 압도하고 왕후춘을 상대로 선전한 전적이 있습니다. 탱구는 응구와 합을 맞추지 않는다면 위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무력도 크루 하나를 이끌어가기엔 충분한 인물입니다. 다만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는 캐릭터이기에 시간이 더 흐르면 개인으로서는 크루 헤드급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아주는 퀘스트 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김수현 이전 강북 서부의 대장이자 사실상 강북의 서쪽 지방에서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구아주는 과거 복싱을 배운 복서로 퀘스트 지상주의에서 가장 복싱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아주는 아마추어 복서로서 이름을 날렸었다고 암시되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커리어만 놓고 보면 싸움 독학의 주요 무도인들에게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구아주는 피지컬이 매우 큰 인물이며 스피드도 빠른 인물이기에 완벽한 육각형 스탯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김수현의 능력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기에 훗날 크루헤드급을 초월하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4대 크루 간부급의 강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곽청우는 전 호스텔 A의 간부이자 현 1해외 호스텔의 이중 스파이입니다. 곽청우는 팽진양과 함께 생존을 위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인물이며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많이 겪으며 실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곽청우는 개인의 무력이 공영우보다 더 강하며 과거 가출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출팸을 부수려는 세력이 나타나면 직접 응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호스텔의 간부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면접을 봐주기도 할 만큼 과거에는 1대1 전투도 나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팽진양은 전 호스텔 A의 간부이자 현 1해외 호스텔의 이중 스파이입니다. 팽진양은 자신과 늘 같이 다니는 동생인 곽청호보다도 근소하게 강한 것으로 묘사되며 둘이 힘을 합치면 김기명을 몰아붙일 정도의 무력을 소유했습니다. 다만 응구와 탱구 조합에게 초살락을 했으며 둘이 힘을 합쳤음에도 위태곤에게 초살라는 것을 보면 곽청호와 팽진양 모두 개인의 무력이 크루 헤드급이 간신히 될 것으로 보이며 C+ 티어에서 최하위권으로 놓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지호는 과거에는 전투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으나 소년교도소에서 성장을 거듭한 이후에는 크루 헤드급의 무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호는 소년교도소에서 김기명에게 상대를 죽일 각오로 싸워 그러면 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죽일 각오를 얻게 되었으며 엄청난 광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빅디를 제외한 교도소의 모든 강자를 넘어섰으며 전 4대 크루 헤드였던 홍두평마저 잡아내며 명실상부 교도소의 1인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에 박지호는 현 시점 크루 헤드급 강자들 중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석은 퀘스트 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강북 남구의 대장이자 강북 남쪽 지역의 1인자입니다. 강석은 겉으로는 젠틀하고 매너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잔인하다는 언급이 있으며 마약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인 인물이기도 하기에 전투가 시작된다면 평소 모습과 180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며 개싸움을 활용하여 싸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강석은 피지컬도 큰 인물이며 이름부터 딱 봐도 맷집이 강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강석은 퀘스트 지상주의 버전 이도규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장진혁은 전 4대 크루 갓독의 2인자이자 강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루 K하우스를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또한 갓독이 와해된 이후에는 유진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1해외에 가입했습니다. 장진혁은 신체 능력이나 기술이 뛰어나진 않은 인물이며 오히려 오비들보다도 약했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장진혁은 자신만의 기술인 분석이 있으며 자신과 엄청난 차이가 나지가 않는 경우에는 분석을 완료하게 된다면 승리한다는 사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진혁은 오비들의 리더인 권승용을 꺾었으며 오랜 기간 성유한을 분석하여 성유한을 잠시 리타이어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한재환은 퀘스트 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강북 동부의 대장이자 강북 동쪽 지역의 1인자입니다. 한재환은 잔인한 성격을 지녔으나 진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냉철한 판단을 보이며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구화준과 라이벌처럼 자주 묘사되었으며 한재환은 구화준과는 다르게 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재환은 구화준보다 조금 더 강하게 묘사되었으며 한 학교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에 구화준보다 근소하게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두표는 전 4대 그룹 백도어의 헤드로 한때 강동에서 가장 강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원석과 장현에게 참교육을 당하여 결국 백도어는 몰락하게 되었고, 홍두표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 결국 소년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상 황동과 함께 빅딜 박지호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출소한 이후에는 박지호의 수하로 활동하였습니다. 라인만은 4대 크루 빅딜의 넘버 6로 빅딜에서 몇 안되는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라인만은 과거에는 평범한 양아치에 불과했으나 김기명의 낭만에 반하여 빅딜에 들어온 이후에는 일취월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우성을 상대로 버텨냈으며 하우성에게 피라미는 아니라는 평을 받았으며 권지태에게도 낭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잠룡이라는 이명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미래가 기대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윤경원은 빅딜의 넘버 3로 과거 제주도에서 제주 적토마라고 불렸으며 태권도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윤경원과 이건우는 굳이 힘을 합치지 않아도 자신들의 저력을 드러낼 수 있으며 듀오를 이루어 응과 탱고 듀오를 몰아붙인 적이 있기에 개개인으로서는 확실히 응과 탱고보다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윤광원은 성태훈과도 라이벌리를 이루고 있기에 어쩌면 성장을 거듭하여 성태훈에 비견되는 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우성은 1해외 3개월사의 간부이자 비천회의 핵심 전력입니다. 하우성은 과거 고릴라로부터 길러졌으며 고릴라들과 생활을 하며 천부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우성이 호랑이 동상을 포옹하자 동상이 찌그러지기도 하였으며 진소월은 한국엔 네 힘과 견줄만 할 자가 있을까? 라고 말하며 하우성이 힘만큼은 넘사벽인 존재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우성은 라인마를 상대로 압도하였으며 권지태에게도 생채기를 낼 수준의 주먹을 가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위태고는 1회회 3개월사의 간부이자 비천회의 핵심 전력입니다. 위태고는 과거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아왔으며 생존을 위하여 목숨을 건 혈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태고는 자신의 전력인 사절곤을 사용하지 않고도 곽청호와 팽진양 듀오를 잡아냈으며 사절곤을 사용한 이후에는 박형석에게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장현에게는 일말의 데미지도 넣지 못하고 초살당하였기에 보기보다는 약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민은 김부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왕호충내에 의하여 양성된 전투기계로 추정됩니다. 강민은 자신의 양아버지를 호위하기 위하여 김부장과 싸우게 되었고 의외로 김부장을 상대로 선전하며 높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강민은 김부장과의 대결에서 죽일 각오를 보였으며 김부장에게 압도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였고 결국 김부장에게 다리 부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김부장이 이 당시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으나 김부장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만으로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우는 4대 그룹 빅딜의 넘버 4로 강원도에서 강원 하마라는 별칭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또한 소년교도소에서도 적수가 없었던 강자이며 흑화한 박지호보다도 순수 실력은 한 단계 위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건우는 한 사람을 찍으면 죽어도 그 사람만 공격한다는 특성이 있기에 1대 다수의 대결보다는 1대1에서의 대결에 더 강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피지컬만 놓고 본다면 같은 크루의 괴물인 권지태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상 탈인간 수준의 피지컬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MC 농약 두봉지는 진호빈이 빠진 천량패맨 리더이며 씨름 천하장사까지 했던 엘리트 씨름 선수입니다. 농두봉은 진호빈과의 대결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선글라스를 벗은 진호빈으로부터 포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농두봉은 순수 완력으로만 오토바이를 들어버리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하며 확실히 일반적인 인간의 레벨을 초월한 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드랙은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신국제파의 간부 중 한 명입니다. 드랙은 과거 살인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볼티모어의 뒷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강자이며 맨손으로 사람을 사륙하던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성을 인정받아 신국제파의 스카우트 되었고 단숨에 주요 전력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랙은 지현우와의 대결에서 전투 초반에 지현우를 상대로 앞서 나갔으며 타격기만큼은 지현우에게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멘탈이 약한 인물이기에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약점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니엘 스미스는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신국제파의 간부 중 한 명입니다. 다니엘 스미스는 과거 프로 격투기 무대에서 활약했던 프로 선수 출신의 강자입니다. 다니엘 스미스는 김문성과도 붙어봤으며 아직까지 승부의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김문성에게 패배한 뒤 은퇴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스미스는 프로 선수 출신이며 MMA를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인물이기에 기술의 완성도와 다양성이 매우 높은 인물로 신국제파에서 기술의 다양성만큼은 최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약하며 전투 센스도 부족한 인물이기에 요빈에게는 결국 초살났습니다. 김미루는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과거 천량의 실질적인 1인자였으며 유도로 중학유도를 제패한 괴물이었습니다. 김미로는 자신의 전성기인 중학생 시절 2초의 여제라고 불리며 모든 인물을 단 2초 만에 제압한 중학유도계의 신화 같은 인물이며 천량의 주인 진호빈조차도 김미로에게는 유도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 진호빈이 현 4대크로 헤드와 맞먹는 강자임을 감안하면 김미루가 진호빈에게 유도로 이긴 것 자체로도 최소 재원고급의 강자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미루의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공개되면 김미루는 티어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리만길은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신국제파의 간부 중 한 명입니다. 리만길은 북한 최고의 태권도 선수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과거 남북대련 당시 성한수에게 패배하여 성한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뒷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신국제파에 협력하게 되었고 성한수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성한수는커녕 성태훈에게 저지당하였고 성태훈의 1440도 발차기 한 방으로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초반에는 리만길이 성태훈을 상대로 압도하였으며 1080도 발차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한수에게 명함을 내밀 정도는 되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동석은 싸움 독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신국제파의 간부 중 한 명입니다. 오동석은 과거 소년교도소에 복무하던 시절 충의대에서 복싱을 하였으며 그 당시 충의대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었으며 당대를 넘어 역대 최고의 충의대 복서라는 평을 들었으며 충의대 코치는 오동석을 유례없는 천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동석은 노력이라곤 전혀 하지 않으며 복서임에도 몸 관리를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동석은 천부적인 전투 센스를 바탕으로 상대의 기술을 몇 번 겪는 것만으로 상대의 기술을 카피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다만 독종 한왕국의 도끼에 크게 당황하였고 결국 변수 대처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한왕국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아키라는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는 인물로 과거 JFC를 제패한 프로 격투 무대의 챔피언입니다. JFC는 UFC만큼 수준이 높은 단체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JFC의 챔피언이 UFC의 중위권 컨텐더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하면 JFC 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베테랑 챔피언들을 양악하던 아키라는 당장 UFC에 진출하더라도 상위권 컨텐더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아키라의 커리어만큼은 이미 김부장, 브렉닥 소피아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대등하며 단순 무력만 본다면 그들보다도 우위인 인물입니다. 다만 진호빈에게 초살나며 자신의 한계를 여과 없이 드러났기에 이 위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보입니다. 장한철은 인생 존망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박진철을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인생 존망의 강자입니다. 장한철은 강동에서만큼은 강동의 전설 장현, 강동무적 최원석, 강동의 악몽 왕우총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인데요. 장한철은 강동의 거의 모든 양아치를 자신의 노예로 두고 있으며 4대 그룹 호스텔도 개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동의 절대자라고 불리우며 강동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력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헤드급은 아니라는 평이 지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장한철은 프로 무대에서도 성공한 인물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MMA 유망주 김문성과도 통합전적 무승부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황호는 1회회 3개월 사이 주요 전력이자 비천회의 주요 전력 중 한 명입니다. 황호는 비천회에서 샤오롱을 제외하면 가장 강하며 위태공과 하오성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전투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황호는 샤오롱에게도 인정받은 전력이며 중국에서 절대 고수라 불리는 인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호는 그간의 대결에서 바스코와 성유한에게 기습당하며 허무하게 쓰러졌고 결국 자신의 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습이긴 하지만 성유한에게 원컵 난 것을 감안하면 재원고급의 강자들과의 대결에서도 밀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재인은 안산 퍼블릭의 3인자로 안현성, 최창호가 함께 안산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강자입니다. 윤재인은 17세임에도 불구하고 18세인 이진성, 최창원 등과 비슷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나이 때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릴 만큼 17세 치고는 매우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윤재인은 강동의 성묘한, 웅구와 탱고를 동시에 상대하며 초살내기도 하였으며 윤재인은 이진성과의 대결에서는 전투 초반에는 이진성의 복싱을 완벽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투 센스가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차에 끼어버리며 행동이 봉쇄되었고 이진성에게 무차별적 난타를 허용하며 결국 한진성에게 처음으로 패배하며 이진성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현우는 싸움 독학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극진 공수도를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인물입니다. 지현우는 어린 시절부터 극진에 흥미를 느꼈고 구속된 삶 속에서 극진을 단련하였고 결국 독학으로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현우는 성태웅과의 대결, 지차장 뻑치기 사건 등을 겪으며 유오빈 컴퍼니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며 성환수와의 특훈, 자신만의 훈련을 하며 과거보다 더욱 강해지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드랙을 걷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왕국은 싸움 독학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복싱을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인물입니다. 한왕국은 모종의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충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왕국은 그곳에서 엄청난 끈기와 도끼를 보이며 독종이라고 불렸으며 오동석을 제외한 최고의 충의대 복서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이후 여러가지 사건을 겪으며 유오빈 컴퍼니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며 엄청난 양의 훈련을 소화해내며 과거보다 강해지며 결국 자신의 숙적이자 충의대의 레전드 오동석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최창호는 안산 퍼블릭의 2인자로 안산에서 가장 잔인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최창호는 과거부터 자신을 거쳐간 모든 이가 자신을 기억했으며 하는 마음에 타투펜을 사용하게 되었고 몇 년간의 수련을 거친 이후에는 타투펜을 매우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며 이진성에게도 타투를 사용하여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종건과 준고에게도 인정받으며 단신으로 번너클과 이진성을 쓸어버리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드러낸 바스코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윤재희보다도 순수한 강함은 더 약하다고 밝혀졌기에 B+ 티어에서는 하위권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만기는 싸움 독학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과거 씨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점에 오른 인물입니다. 황만기는 인기를 얻기 위하여 씨름을 시작하였고 타고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씨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천하장사에 등극하며 국내 최고의 씨름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기는 얻지 못하였고 마장동에서 알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가지 사건을 겪은 뒤 유오빈 컴퍼니에 합류하게 되었고 황만기는 별다른 훈련 없이도 신국제파의 패거리들을 쓸어버리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재열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재원고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홍재열은 어린 시절에는 허약했으며 왜소한 인물이었으나 자신의 아버지 홍경영이 이를 걱정하며 소피아에게 특훈을 맡기게 되었고 홍재열은 소피아에게 기본적인 전투 능력과 시스테마를 전수받으며 전투력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피지컬도 수준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홍재열은 고등학생 시절 이태성과 대등한 모습을 보였으며 공명훈을 압도할 정도의 무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재열은 박형석이 중상을 입은 이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에 매진한 나머지 최근에는 훈련을 하거나 실전 경험을 쌓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등장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에 파워 밸런스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효토코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1해외 2결사를 대표하는 전력 중 한 명입니다. 효토코는 과거 일본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스모 선수였으나 하극상을 일으켜 스모계에서 방출된 뒤 일본 자위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 하극상을 일으키며 추방되었고 1해외 2결사에 스카우트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토코는 그곳에서 곧바로 간부가 되었으며 카지노 럭키 서커스의 개미 털기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토코는 싸대기 한 방만으로 강력한 범죄자들을 원컵 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며 완력과 힘 많은 역대급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태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태성은 과거 말년고에 다니다가 여러가지 사건을 겪은 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는지 재원고로 전학 갔고 그곳에서 전학 오자마자 폭풍을 일으키며 폭풍의 전학생의 데뷔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성, 진호빈에게 승리를 거두며 그 당시에는 재원고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았으며 박형석과 바스코 정도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성은 재원고를 도와 호스텔과 가독을 격파한 뒤 준구를 돕기 위하여 1해외로 가게 되었고 이태성은 선생님을 폭행한 뒤 자퇴해버립니다. 이태성은 종건과 준구에게도 인정받은 인물이며 준구가 비밀 친구로 스카우트할 만큼 재능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최민식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최민식은 과거 영세대를 풍미했던 조직인 김감룡 주먹회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다만 직책이 전투원은 아니라 심부름꾼이었으며 부두목 피셜로 김감룡 주먹회에 몸담기에는 수준 이하의 전투력을 지닌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식은 1000번이 넘는 혈투를 한 인물이며 노쇠한 시점에서도 최원석을 상대로 전투 초반 압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가미 켄타는 최민식을 경계하기도 하였으며 아키라도 최민식을 강자로 인정해주며 한번 붙어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돈에 환장한 이도규조차도 최민식을 2세대의 강자보다 강하다고 평가하여 1회회 2결사의 서커스 우승자에 베팅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오빈은 싸움 독학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현 유오빈 컴퍼니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유오빈은 과거에는 전투력이 없었으며 싸움도 전혀 하지 않는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싸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쌈닭의 강의를 독학하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며 쌈닭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고 쌈닭과 최종 훈련을 하며 금지 기술 등을 전수받았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오빈은 결국 이진호와 다니엘 스미스를 가볍게 잡아내며 신국제파를 응징하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진호는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대한민국 뒷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조직 신국제파의 수장입니다. 이진호는 유오빈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하였기에 유오빈보다는 낮은 티어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A- 티어의 인물들보다는 확실히 강해 보이며 전력을 드러내며 전투하지 않았다고 암시되기도 하기에 우선은 유오빈과 같은 티어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티어 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기에 유오빈은 A티어의 상위권, 이진호는 A티어의 중하위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는 레슬링을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인물이며 개싸움과 길거리 싸움에도 능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진호는 연장질에도 능숙한 모습을 보였기에 연장을 사용하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한 인물입니다. 안현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안산 퍼블릭의 최강자입니다. 외모지상주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서울보다 확실히 약한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 인천, 천량, 안산만큼은 서울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으며 안현성은 그러한 안산의 최강자이며 종건에게도 인정받은 강자이기에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안현성의 펀치력만큼은 2세대의 상위권에 속하며 박형석을 원컵 낼만한 저력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결국 하트형석에게 초살난 점을 감안하면 4대 크루의 강자들보다는 확실히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진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이자 재원고를 대표하는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진성은 과거부터 재원고에서 이름을 날렸던 강자이며 전국 중등 복싱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던 유망주 복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한모드를 획득한 이후에는 1회외의 최고 전력 중 한 명인 박만덕을 잠시나마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박만덕의 전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퍼블릭의 3인자 윤재희를 초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가미 켄타에게 다시 한번 패배하였고 아직까지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공섭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대구의 대오산으로 떠났습니다. 성태우는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이자 유오빈 컴퍼니의 주요 전력 중 한 명입니다. 성태우는 성한수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태권도를 베이스로 프로 무대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유오빈을 만난 이후에는 ITF 태권도와 1080도 발차기를 전수받으며 과거보다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면서 지옥 훈련을 감행하였고 결국 리만길과의 대결에서 1440도 발차기를 터득하며 리만길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김문성은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이자 요빈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입니다. 김문성은 과거에는 스키드 정찬의 심부름이 나는 양아치였으나 우연히 로건의 눈에 띄게 된 이후에는 로건의 제자가 되었으며 정식적으로 MMA를 수련하며 프로 격투기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전투력도 크게 상승하였으며 요빈이 쌈닭의 금지 기술을 사용하고도 김문성에게는 결국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요빈이 쌈닭과 투푼하기 이전이며 현 시점에서는 요빈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스코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제원고를 대표하는 강자입니다. 바스코는 과거부터 제원고에서 늘 상위권으로 뽑혔던 강자이며 장현과 진호빈의 과거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늘 제원고에서 박홍석 다음으로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바스코는 뿌렉닭에게 수련받기 이전에도 강했으나 뿌렉닭에게 수련받은 이후에는 거의 4대코르 2인자급에 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 기술을 아직 전부 사용한 적이 없기에 훗날 모든 금지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1회회 3개월사에서 기습이긴 하나 성유한에게 원컵 나버리는 장면을 연출하였기에 아직까진 4대코르 2인자급인 최원석과 권지태보다는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켄타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1회회 2개월사를 대표하는 전력입니다. 켄타는 과거 존건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존건을 꺾기 위하여 고된 훈련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가미파를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미츠키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며 존건에게 복수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켄타는 1회회로 오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차기온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에 1회회에서 성장을 마친 시점에서는 과거 일본 시절보다 더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현 시점 켄타는 차기 오니급이 아닌 실제로 오니 칭호를 부여받은 15세 시절 시로오니 종건과 20대 시절 와라이 오니 백성준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실장은 김부장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남실장은 과거 다국적 용병 기업인 AKL에서 용병으로 생활했던 인물이며 그곳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주영건설 주강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영건설의 최고 전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실장은 CQC를 30m의 범위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이며 지친 성한수를 잠시나마 압도할 만한 저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4대코르 헤드와 비교하여도 손색 없는 강자로 평가받았으나 박진철에게 너무나도 쉽게 초살라버리며 평가 절하받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준은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전 XJ 컴퍼니의 최고 전력이었습니다. 백성준은 과거 일본에서 총망받던 유도 유망주였으나 타락한 코치를 만나 결국 유도를 그만두게 되었고 야쿠자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계에서도 와라이온이라고 불리며 전설적인 야쿠자로 군림하였으나 결국 야쿠자도 탈퇴하게 되며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곳에서 XJ 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이진호, 유호빈에게 타파당하였고 백성준은 모든 것을 잃게 된 이후 성태훈, 지현우, 유호빈, 황만기, 찍새를 동시에 처리하고 청부 살인업자 수십 명을 도륙내며 살아나가나 싶었으나 결국 무명의 총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왕호추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전 4대코르 호스텔 A의 헤드입니다. 왕호추는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기에 종건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모두 버티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4대코르 헤드급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호충은 4대코르 헤드였던 당시에는 최원석, 바스코, 이진성 등보다 확실히 앞서갔으며 성유함, 권지태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였습니다. 다만 18세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였고 성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권지태와 최현석보다 아래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만간 바스코와 이진성보다도 약해질 운명인 캐릭터입니다. 다만 생전의 퍼포먼스만큼은 4대코르 헤드 중 상위권이었던 인물입니다. 무명은 싸움 독학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과거 쌈닭과 같은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전설이라고 불리우던 인물이기에 명성만 놓고 보면 쌈닭, 김부장, 박진철, 성한수와 비견될 정도인 인물입니다. 다만 쌈닭에게는 초살나버렸으며 일본도 채 안되는 시간에 제압당하였기에 같은 전설이라도 수준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명은 신국제파에서도 이진호의 수하 중 최고 전력으로 묘사되며 오동석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보이기에 쌈닭에게 초살난 것은 무명이 약한 게 아닌 쌈닭이 너무나도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현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4데코로 호스텔의 헤드입니다. 장현은 과거 4데코로 헤드 중 가장 강했던 인물이며 잠재력이 기대되는 4데코로 헤드 중 한 명이기에 훗날 다시 한번 4데코로 헤드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성요한과 김기명에게는 밀릴 것이라는 평가가 지대적이며 4데크로 헤드는 아니나 사실상 1회외의 대표주자인 서성원과 비슷한 전투력을 지녔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정상회담에서 잠시 합을 주고받았으며 서성원이 장현을 포섭 시도하는 바람에 두 캐릭터는 제대로 된 승부를 할 수 없었고 결국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현이 결정적으로 4데크로 헤드 중 하위권이라고 평가받게 된 사건은 1회외 3개월사에서 성요한과 대결한 이후입니다. 성요한과 장현은 1회외 3개월사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하여 1회외 간부의 배지를 두고 대결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요한은 이 이후 무영석을 카피하며 한 단계 성장했고 장현은 이미 진짜 야성을 획득한 이후 성요한과 붙었기에 이 당시에 대등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성요한이 앞서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됩니다. 또한 장난감 때문이기는 하지만 장현이 전투 도중 빈틈을 허용하며 단 한 방만에 뻗어버렸기에 사실상 이 당시에도 성요한이 더 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성원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1회외를 대표하는 전력 중 한 명입니다. 서성원은 과거 헤드 대전에서 한 모드를 발현시키는데 성공하였고 4데크로 헤드들 중 최초로 버프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성원은 한 모드를 사용하여 왕호춘, 성요한, 김기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렸고 준구에게 인정받으며 준구의 비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는 서성원이 4데크로 헤드 중 최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김기명도 죽일 각오를 획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경지까지 획득하게 되며 서성원을 확실히 능가하였고 장현도 진짜 야성을 획득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요한은 버프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압도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적들의 기술을 카피하였고 현역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무영석, 종건, 준구의 기술마저 카피해버리며 성장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서성원이 4데크로 헤드들과 비교하면 근소 여류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힘을 숨기고 있다는 떡밥이 남아있기에 어쩌면 과거처럼 4데크로 헤드들을 상회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영석에게 초살라버린 점과 성요한을 자신보다 강자로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경지를 획득하기 이전 김기명과 타격기에서 대등한 점을 감안하면 서성원은 성요한과 김기명보다는 확실히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회인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1회외 2개월사를 대표하는 전력입니다. 류회인은 과거 일본에서 이름을 날렸던 폭주족 통장이며 일본 뒷세계 역사상 최초로 폭주족을 이끌고 일본의 관동 지방을 통합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본 야쿠자 중 인정받은 극소수의 강자만이 부여받는 오니 칭호에 근접한 강자인 마가미 켄타도 류헤이의 얼굴을 알고 있었으며 역대 야쿠자 중 최고로 평가받으며 일본 최대 야쿠자 야마자키파의 시로오니 종건도 류헤이의 업적만큼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류헤이는 관동을 통합한 이후 우연히 미츠키를 만나게 되었고 미츠키가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츠키를 도우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류헤이는 그곳에서 VIP들을 인솔하는 일과 카지노 럭키를 관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한신우가 떠나간 이후에는 1회외 2개월사의 최고 전력이 되었으며 만약 카지노 럭키의 음지에서 서커스가 다시 재개된다면 류헤이가 신잡기 코너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류헤이 정도의 강자라면 한신우보다는 약하긴 하나 서커스 참가자들 정도야 압도할 수 있는 무력이 있기에 충분히 한신우를 대체하여 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호비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천량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천량의 1인자입니다. 과거에는 눈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선글라스를 쓰고 전투하는 페널티를 가졌으며 서울로 상경한 뒤 운동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기에 과거 전성기처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량의 위상과 지방크루의 위상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진호비는 재원고 강자 중 중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황동훈의 언급에 의하여 부산, 인천, 천량, 안산은 타 지방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이 언급되었으며 안산 안현성과 마태수가 서울로 올라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진호빈의 위상이 1차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빈은 우연히 1해외 2개월사 서커스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키라에 의하여 선글라스가 벗겨지며 눈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마침 진호빈은 그때 박형석을 잡기 위하여 한 달의 수련을 통하여 전성기를 되찾았던 터라 진호빈은 자신을 좀먹는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호빈은 JFC의 무패 챔피언 아키라를 갓난아기 다루듯이 농락하며 초살내버렸고 다격기와 그라운드 모두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카지노 럭키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 사토 카즈마와 대결하게 되었고 싸대기 한 방으로 마커스를 즉사시킬 만한 위력을 지닌 사토 카즈마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고도 전혀 충격을 입지 않는 장면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권지태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4대 그룹 빅딜의 2인자입니다. 권지태는 매우 어린 시절부터 김기명을 섬긴 충신입니다. 그래서 권지태는 김기명을 따라 자연스럽게 빅딜에 합류하였고 김기명이 한신우에게 헤드직을 계승받은 이후 빅딜의 넘버2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헤드 계승식 당시 김기명을 치려고 하는 노안과 오비팀을 막아섰고 결국 김기명을 노리는 노안과 오비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빅딜의 헤드가 된 이후 한신우를 구출하기 위하여 또 총판이 되었고 결국 종건에게 음지를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김기명을 폐기하기 위하여 김기명의 앞에 나타났고 결국 김기명은 종건에게 패배당한 뒤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지태가 나타났고 권지태는 죽을 각오를 보이며 종건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종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종건도 권지태의 낭만에 반하여 김기명을 폐기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또한 권지태는 이날 이후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하여 복싱을 수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지태는 이 이후에는 김기명의 앞에서 힘을 숨기는 해괴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아직까지는 무영석전을 제외하면 전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영석과는 두 차례 겨뤘으나 격차가 너무나도 극심하였기에 모조리 참패해버렸고 최근의 평가는 자신의 라이벌 최원석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권지태가 과거에 보여준 퍼포먼스만큼은 4대 코르 헤드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샤오룽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1해외 3개월사의 최고 전력이었던 인물입니다. 샤오룽은 1해외 3개월사 편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본다면 S-티어에 선정되기에는 수준 이하이며 A티어 정도에 선정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만신 박태준 유튜브에서 샤오룽의 전력이 천호 희공을 사용한 샤오룽이 아니며 샤오룽의 전력은 어널도를 사용한 샤오룽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나온 전투신만 보더라도 천호 희공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무술이며 샤오룽은 김기명과의 대결에서 비비를 지켜야 된다는 페널티를 안고 싸웠기에 김기명과 샤오룽의 대결이 샤오룽의 전력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샤오룽이 비비를 지켜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널도를 들고 전력으로 전투에 임했더라면 그 당시 김기명에게는 승리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전저우와 T그룹에 의하여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었던 샤오룽이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유진이 다시 한번 샤오룽을 1해외의 전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기에 추후 샤오룽이 재등장하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당연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노안이 말한 종건급 샤오룽은 어널도 샤오룽을 말하는 것이며 어쩌면 샤오룽과 종건이 대등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종건과 샤오룽은 기본기에서 차이가 심하며 중구처럼 연장 유무에 따라 전투력 차이가 극심하다는 언급이 있지도 않기에 어널도 샤오룽이라 할지라도 김기명과 성유한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원석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4대 코로 호스텔의 2인자입니다. 최원석은 장현이 떠난 이후 공백이 생긴 호스텔을 홀로 이끌어갔던 인물이며 그 과정에서 1000번이 넘는 혈투에서 모조리 승리하였고 강동무적이라는 이명을 얻으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홀로 절권도를 독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현이 돌아오며 완전체 호스텔이 완성되게 되었고 최원석도 김부장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최원석과 김부장은 처음에는 1해외 4개월사에서 적으로 만났으나 서로의 낭만에 반하여 사제관계가 되었고 김부장은 최원석에게 절권도, 영춘권, CQC, 김부장 전용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한 버프로 추정되는 스승에 대한 믿음마저 전수해 주었고 최원석은 결국 이를 바탕으로 1해외 2개월사에서 과거 김감룡 주먹패에 몸담았던 강자인 최민식을 꺾는 데 성공하였고
사랑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석은 이 활약을 바탕으로 단숨에 평가가 수직 상승하였으며 최근 행보만 놓고 본다면 자신의 라이벌인 권지태보다도 호평을 받으며 최원석이 호스텔의 최강자라는 평을 듣기도 하며 일부 독자들은 최원석을 4데크로 헤드급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4데크로 헤드와 겨루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성유아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4데크로 가독의 헤드입니다. 성유아는 외모지상주의에서 박형석과 함께 가장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0세대 시절 김감용과 함께 한 세대를 풍미하고 현재도 주목으로서 정점에 올라있는 이도규는 성유한을 자신이 본 최고의 재능이라고 칭했으며 종건과 준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소유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커리어만 놓고 보면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며 박진철, 성한수 등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인물을 알고 있는 김 부장도 성유한을 보고 그런 천재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성유한의 재능을 고평가했습니다. 또한 종건, 준구, 김기명, 장현, 권지태, 최원석 등 걸출한 강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 최고의 천재는 성유한이라고 말합니다. 성유한은 무술을 한 번만 보면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은 주먹세대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박진영과 박형석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며 싸움의 천재 이도규조차 부러워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유한은 강해지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강자들과 대결하였고 무영석, 종건, 준구, 김기명, 장현, 바스코, 최원석, 권지태, 왕호춘 등의 기술을 카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성유한은 자신의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데 성공하였고 무영석과도 오랫동안 맞추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기명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4데크로 빅딜의 헤드입니다. 김기명은 과거에는 서성은에게 패배하였으며 왕호춘과 성유한과 동급인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크게 두 번의 파워업이 있었고 4데크로 헤드 중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에게 패배한 이후 불법 도도를 하였기에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그곳에서 종건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되며 죽일 각오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종건의 수련 방식인 소년교도소의 모든 죄수와 매일 싸우기를 따라했고 김기명의 신체 능력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출소한 이후 한신우를 되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했고 결국 1회회 2계열사를 침입하여 한신우를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한신우가 김기명에게 저항했고 급기야 빅딜 식구들을 모조리 패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명은 한신우와 싸우게 되었고 김기명은 이 과정에서 경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한신우에게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차마 한신우를 진심으로 폭행할 수는 없었고 다행히도 한신우가 기억을 되찾으며 둘의 전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자신의 인생 최초로 4데크로 헤드 최강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현, 성유한의 전력이 미지수이긴 하나 정황상 경지를 얻은 김기명보다는 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훗날 경지를 획득하거나 어떠한 사건을 겪으며 강해진다면 김기명을 뛰어넘을 수 있긴 합니다. 폰셔틀은 외모지상주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현 시점 2세대 최강의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폰셔틀은 4데크로 1해외의 최고 전력 중 한 명이며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전력입니다. 박형석은 정상회담 편에서 유진을 먼저 처리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충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유진을 기습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폰셔틀이 날아와 박형석을 막아섰고 박형석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이놈이 여기서 제일 강하다. 라고 말하며 4데크로 헤드들과 강자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폰셔틀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박형석은 소피아에게 배운 시스테마와 무영석으로부터 카피한 무영석의 기술들을 완벽한 몸으로 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폰셔틀은 박형석의 공격을 쉽게 피한 뒤 박형석을 제압해버리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폰셔틀은 1해외 2계열사 편에서 박만덕과 듀오를 이루어 이도규와 대결하게 되었고 시작부터 이도규에게 유효타를 넣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피드에서도 이도규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그런 체구에서 그런 파워라니 니가 니 또래 중엔 가장 강하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현 시점 2세대 최강자임이 암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머리띠를 뿌러헤치며 이 페이지를 꺼내드는 모습도 보이며 폰셔틀과 박만덕을 자신의 적수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도규는 폰셔틀과 박만덕을 보고 종건과 준구를 떠올리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준하는 강자라고 인정해주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수는 외모지상주의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과거 안산을 풍미했던 안산의 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마태수는 주먹세대 1세대 때 활약했던 인물로 1세대 시절 왕이라고 불렸던 몇 안 되는 강자입니다. 이도규는 산에서 막걸리를 먹으며 1세대의 인물을 회상하였고 그놈들은 하나같이 괴물같은 놈들이라 다 기억하제 라고 말하며 1세대의 강자들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그 1세대에서도 이지훈을 제외하면 정점에 올랐던 남자이기에 마태수의 강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수는 이지훈에게 패배한 뒤 이지훈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감행하였고 거대한 종을 울리는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펀치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오른손만 사용하여 전투를 하였기에 자연히 전투력이 떨어졌고 마태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왼손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수는 서울에서 다시 나타난 이지훈과 마주하게 되었고 의문의 남성이 이지훈이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는 전력을 드러내며 이지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도 더 강해진 마태수라니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 라고 말하며 마태수의 전투력이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말함과 동시에 마태수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강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수는 과거보다 전투력이 강해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지훈이 당신 예전이 더 강했어 라고 말한 것은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공섭은 외모지상주의의 최상위권 강자이며 과거 1세대를 풍미했던 대구의 왕입니다. 지공섭은 주먹세대 1세대 때 활동했던 인물로 전성기 시절에는 대구의 왕이라고 불렸으나 이지훈을 제외하면 정점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다만 황동훈이 언급한 격이 다른 지방은 천량, 인천, 부산, 안산으로 대구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대구의 왕인 지공섭은 안상, 천량, 부산, 인천의 왕들보다 전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긴 하나 1세대는 2세대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며 황동훈이 평가를 잘못했거나 지공섭이 유별나게 강할 수도 있긴 합니다. 또한 현재 지공섭이 마태수의 라이벌로 묘사되고 있으며 주인공격인 이진성의 스승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지공섭 또한 마태수와 비슷한 수준의 강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공섭이 보여준 퍼포먼스만 본다면 마태수에게도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공섭은 이진성이 찾아와 마태수를 들먹이자 갑자기 분노하였는지 거대한 종을 난타하였고 종은 충격을 받았는지 지공섭의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공섭은 매우 큰 종을 부숴버린 뒤 멀쩡한 모습을 보였고 이진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종의 크기는 어림잡아도 10m가 넘어가며 1000톤이 넘어가는 거대한 종인데 그 종이 자신의 위로 떨어졌음에도 멀쩡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지공섭은 이미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수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면 지공섭은 뭐든지 막아내는 방패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두 캐릭터가 창과 방패 듀오로 활약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치는 라이벌이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자세한 건 1세대 스토리가 풀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한신우는 외모지상주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한신우는 과거 빅딜의 최연소 헤드가 되는데 성공하였으며 고교 시절에 이미 강서에서 제일 강했으며 강서에서 정평이 나있던 강자였습니다. 또한 준구를 잠시나마 압도할 만한 무력을 지녔으며 종건에게도 전투력을 인정받을 만큼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빅딜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여 1해외로 팔려가게 되었고 한신우는 1해외 3개월사 지하 격투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해외 2개월사가 설립되던 당시 미츠키의 눈에 띄어 1해외 2개월사의 간부로 스카우트 되었고 한신우는 서커스 신잡기 코너에서 신우로 활약하며 무수히 많은 강자들을 쓰러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부두목과 이지훈만이 얻는데 성공한 속도의 경지를 획득하게 되었고 비로소 4대쿠르 헤드를 초월하는 강자가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속도의 경지가 있다고 해서 이지훈, 부두목과 같은 레벨의 강자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강해졌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류헤이와 경지를 얻기 이전 김기명과의 1대1 대결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진호빈, 이진성, 최원석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신우는 2세대 인물들 중 거의 최초로 경지를 획득한 인물이며 기본기도 잘 갖추어져 있는 인물이기에 어쩌면 자신의 숙적인 준구와도 견줄만한 강자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만덕은 외모지상주의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1해외를 대표하는 최고 전력 중 한 명입니다. 유진은 박만덕 폰셔틀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난 평생 가도 너희 같은 친구들을 못 만날 거야. 너희들이 나의 종건과 준구야. 라고 말하며 폰셔틀과 박만덕을 자신의 종건과 준구라고 말하며 자신이 1해외라는 그룹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함과 동시에 이들이 종건, 준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도규도 폰셔틀 박만덕과의 싸움에서 이들을 보고 과거의 종건과 준구를 떠올렸기에 박만덕이 종건급에 근접한 강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만덕은 피지컬이 매우 거대한 캐릭터이기에 싸움에서 중요한 요소인 체급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며 권지태, 이도규, 소피아와 비교하여도 근소하게 거대한 인물입니다. 박만덕은 정상회담편에서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등장하였고 그에 걸맞는 파워를 보여주며 성유한과 이진성을 주먹 한 방만에 땅에 처박아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그래플러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훗날 그래플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래플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도규와의 맞추기에서 밀리지 않았으며 펀치 한 방으로 이도규의 비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 폰셔틀보다는 항상 근소하게 아래인 것처럼 묘사되는 인물이기에 폰셔틀에 이은 현 시점 2세대의 2인자로 추정됩니다. 종건은 외모지상주의의 힘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인물로 오랜 기간 세계관 최강자급 라인을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종건은 작중 초반 새로운 몸을 얻은 박형석에게 유일하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재원고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은 바스코에게 단 한 방만으로 자신과의 격차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이며 가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블랙닥, 소피아, 이지훈, 김감용 등 많은 강자들이 등장했으나 종건은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으며 최종 성장을 마치게 된다면 최종 성장 박형석과 전성기 이지훈, 김감용 정도를 제외하면 그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건은 과거 중학생 시절 이미 일본 야쿠자계를 풍미한 전설적인 야쿠자가 되었으며 지로원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뒤 소년교도소에서 매일 500명의 죄수와 혈투를 벌이며 수련하였고 4대 크루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구, 이도규, 무영석, 성유한, 김기명, 장현, 왕호춘, 서성은 등 걸출한 강자들과 싸우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종건은 아무리 강해진 이후에도 수련을 끊임없이 하는 인물이며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광인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지 않은 기간 동안 또다시 파워업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인물이며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직은 준세계관 최강자로 평가받지만 성장을 거듭한 이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 세계관 최강자 라인에 올라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준구는 외모지상주의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진정한 종거급 강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외모지상주의를 포함한 박태준 유니버스의 수많은 강자들이 종건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결국 자신의 한계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종건에게는 미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모지상주의의 샤오롱, 싸움 독학의 백성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구만큼은 종건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며 오히려 진검을 들게 된다면 앞서갈 수도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준구는 매사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이지만 검을 들 때만큼은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며 검도를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인물이기에 준구가 진검을 들게 된다면 제 아무리 종건이라도 당해내기 힘들 것이며 어쩌면 상위 티어의 인물들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수싸움에서 말리게 된다면 준구에게 패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진검을 사용하여 전력을 드러내는 준구가 등장하게 된다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줄 것이며 우영석에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패배한 자신의 과거를 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진검을 사용하여 전투한 대결이 흑곰파 최상호와의 대결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전투씬이 생략되었으며 최상호가 준구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약한 인물이기에 이 장면만으로 준구가 고평가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현재는 준구가 종건보다 근소하게 아래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모지상주의의 현역 최강자들인 무영석, 이도규, 이지훈보다도 한 수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는 합니다. 쌈닭은 싸움 독학 세계관의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쌈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의 모든 무술의 파해법을 개발했으며 길거리 싸움을 통하여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길거리 싸움에는 도같은 인물이며 변수 창출 능력과 주변 환경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발포된 총을 육안으로 보고 피하는 스피드와 특수부대의 전설 무명을 원컵 내버릴 정도의 파워를 가졌으니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쌈당 역시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이며 그 부대에서 전설 신화 등으로 불리우던 인물입니다. 또한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위기에 빠진 박진철을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외전편에서 박진철과 의문의 사나이와 함께 국가급 전력 중 한 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쌈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설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쌈닭은 박태준 유니버스에서 평균 레벨이 가장 높은 외모지상주의로 오게 되더라도 최상위권 강자로 군림할 만한 자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렉닭은 외모지상주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브렉닭은 과거 태국 무에타이계를 점령한 무에타이 챔피언이었으며 압도적인 커리어를 이룩하며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브렉닭의 명성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번너클의 멤버 종건 등은 브렉닭을 단번에 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종건은 브렉닭을 보고 예우를 갖추며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종건이 높임말을 사용하였기에 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브렉닭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간접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렉닭은 과거 모든 것을 따라하는 천재에게 패배한 이후 공식 경기에서는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카피하는 천재의 대응법을 생각해냈고 그 과정에서 브렉닭 금지 기술을 고안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위력은 외모지상주의의 그 어떠한 기술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제자 바스코가 사용하는 모습을 통하여 브렉닭의 강함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외모지상주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H그룹의 최고 전력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홍경영 회장은 천량에서 사업을 위하여 최동수 회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무수히 많은 경호원을 대동합니다. 하지만 고작 준구 한 명에게 H그룹의 경호원들이 모두 겁을 먹게 되었고 홍경영 회장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받은 홍경영 회장은 러시아에서 소피아를 데리고 왔고 다음번에 최동수 회장을 만나면 기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홍경영 회장이 준구를 봤음에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소피아가 준구보다 근소하게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준구는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았기에 현 시점에서 누가 더 강한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피아는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이며 시스테마를 수준급으로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H그룹 홍경영 회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하기에 경호원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일 것이며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은 외모지상주의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김 부장은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이며 존재 자체가 외교 문제라고 불리는 인물인과 동시에 국가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든 수준의 강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는 김 부장을 크게 경계하고 있으며 김 부장을 전담하는 부대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김 부장이 무려 소장을 잡고 인질극을 벌인 뒤 전역을 요구했으나 결국 김 부장을 전역시켜 주었고 김 부장이 전역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전역한 이후 딸을 키우고 평범한 삶을 살아갔으나 주영건설 주광찬, 주혜리, 남실장, 특임국 땅강아지 등이 자신의 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고 매우 분노한 김 부장은 성한수, 박진철과 함께 고작 3명만으로 특임국을 털어버리고 특수부대원 수십 명을 도륙내버리고 주영건설을 박살낸 뒤 딸을 구출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평전에게 빚이 생기게 되었고 김 부장은 빚을 갚기 위하여 백호 인력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하여 밖에서는 부끄러운 짓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석을 만난 이후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조평영과의 빚을 청산한 이후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딸을 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한수는 싸움 독학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성한수는 과거 올림픽에서 이름을 날렸던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성한수는 승승장구하던 찰나에 군대를 가긴 싫었고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특수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임무는 북한의 최고사령관을 암살하는 미션이었고 성한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진철, 김 부장과 만나게 되었고 초반에는 자신을 방해할 요소쯤으로 생각했으나 그들과 공통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임시적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암살에는 실패하였으나 북한의 최고 전력을 휘젓고 다녔으며 중국의 고수들도 함께 도륙내며 전우회를 쌓게 되었고 박진철, 김 부장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으로 넘어온 뒤 여러가지 사건을 겪은 이후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고 김부장의 딸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진철은 인생존망 세계관의 최강자이며 인생존망 캐릭터 중 유일하게 외모지상주의로 오더라도 꿀리지 않는 전투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박진철은 인생존망에서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강자라 기존의 최강자였던 장한철을 매우 쉽게 제압하였으며 웹툰 김부장에서도 특유의 도라이 기질을 보여주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박진철은 행동과 성격만 특이한 인물이지 전투력만큼은 매우 높은 인물인데요. 박진철은 특임국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던지는 칼을 쳐다도 보지 않고 막아내는 신기를 연출하였으며 주영건설의 최고 전력이자 다국적 용병기업 출신의 강자 남실장을 너무나도 쉽게 털어버렸습니다. 또한 과거 김부장 성환수와 함께 중국으로 갔을 때는 락의 정신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북한의 강자를 무 뽑듯이 뽑아서 던져버렸고 북한의 요원 수십 명을 제치고 탈출하는 데도 성공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할 땐 하는 남자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로건은 싸움 독학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로건은 과거 어느 갱단의 우두머리였으며 그레이시 가문의 문제아라고 불렸던 싸움 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미 총등 갱단을 여러 상대할 만한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쌈닭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했던지라 쌈닭에게 참교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연을 바탕으로 로건과 쌈닭은 친구가 되었고 쌈닭은 로건에게 MMA를 배워 프로 격투기 선수가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건은 곧바로 격투기에 입문하였고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UFC 최강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격투기를 수련한 로건과 과거의 로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로건이 4대크로 헤드급에도 못 미치는 강자였다면 격투기를 배운 로건은 종관 중구를 능가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어쩌면 자신의 라이벌인 쌈닭을 능가했을 수도 있으며 김감룡과 이지훈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인류 최강자가 UFC 헤비급 챔피언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화는 만화로만 봐야 되기에 타이틀만 보고 로건을 세계관 최강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UFC 세체급 챔피언은 무시할 수 없는 타이틀인 것도 사실입니다. 무영석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입니다. 무영석은 설정만 놓고 보면 인간계 웹툰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데요. 모든 무술을 마스터한 인물이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육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육체를 100% 활용할 수 있으며 오로지 전투 본능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무영석조차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며 종건과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종건급이라는 평을 듣고 평가가 하락하였기에 세계관 최강자로 불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자들만이 보유한 경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무영석이 완벽한 신체와 모든 무술을 겸비했을지라도 경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최상위권 강자들에게 밀리는 것이 납득되며 더더욱 경지 보유자인 이지훈과 김감룡보다는 아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영세대 김감룡 주먹패의 행동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박진영은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가장 처음으로 카피라는 특성을 선보인 인물이며 이 재능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요한과 박형석만이 사용하는 데 성공한 매우 희귀한 능력입니다. 또한 싸움의 천재 이도규조차도 박진영의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다만 카피는 무영석의 하위 호환이라는 말이 있으며 실제로 성요한이 카피한다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박진영도 훗날 카피를 한다는 이유로 저평가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동석, 브렉닥을 꺾은 천재, 이도훈 등 카피를 사용하는 인물이 가끔 나오기에 박진영의 재능이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카피에도 급이 존재한다는 설정이 공개되거나 카피의 경지 같은 설정이 공개된다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소되며 박진영의 평가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구두목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영세대 시절 김감룡과 함께 김감룡 주먹패를 이끌어갔던 부두목입니다. 부두목은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속도의 경지를 획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경지는 훗날 이지훈과 한신우만이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압도적인 전투씬을 연출하였기에 부두목도 김감룡을 제외한다면 모든 대결에서 속도의 경지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연출하며 평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김감룡에게는 패배한 것처럼 암시되었기에 김감룡보다는 확실히 약해 보이며
부두목조차도 한 세대의 전설급 강자는 아니며 세계관 최강자가 되기에는 무리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도규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며 작가님이 공인한 세계관 최강자급 라인의 강자입니다. 박태준 작가님은 외모지상주의 400화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이도규를 세계관 최강자급 라인의 강자라고 말하였으며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진 김부장과 비슷한 수준의 강자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도규는 작품 내에서도 늙고 병든 상태로도 종건과 준구 듀오와 대결하였으며 콘셔틀 박만덕 듀오와의 대결에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4대크로 헤드 장면을 방귀 한 반으로 제압하기도 하였으며 본능적으로 무용석의 등장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부장과의 면접에서 김부장과 호각으로 겨룬 것으로 추정되며 이도규가 한쪽 손이 없음에도 그 정도 성과를 냈음을 감안하면 전성기 시절로 비교한다면 이도규가 김부장보다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이도규를 세계관 정상급 강자라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이지훈은 박태준 유니버스의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지훈은 주먹세대 1세대를 통합하며 1세대의 전설에 등극하였으며 사실상 0, 1, 2세대 모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지훈은 속도의 경지를 보유한 인물이며 정황상 타경지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모든 분야의 천재라고 불린 인물이기에 모든 무술을 수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카피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완성도로 무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무술이 아닌 타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기에 변수 창출 능력 또한 발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더 강해진 마태수에게 압도하였으며 전성기 시절에는 1세대의 모든 강자들을 단신으로 처리하고도 생체기조차 입지 않은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박형석의 새로운 뭔가도 연관이 있어 보이며 무력으로는 김감용이 죽은 이후 사실상 끝판왕이기에 작품이 진행될수록 이지훈의 평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감용은 박태준 유니버스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김감용은 주먹세대 0세대를 통합한 전설의 주먹이며 자신의 휘하에 부두목, 박진영, 이도규를 두는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특성상 김감용의 리더십도 큰 몫을 했겠으나 무력이 이들보다 강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을 부하로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부두목에겐 이겼다고 암시되기도 하였기에 김감용이 이도규, 박진영, 부두목을 모두 꺾어봤을 가능성이 높으며 꼭 1대1 대결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전의를 상승시켰거나 싸워보지 않고도 격차를 실감하게 해준 어떠한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추측한다면 HNH그룹의 멤버들이 모두 모인 이유가 김감용을 잡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며 종건, 준구, 이도규, 박진영, 최동수 이들이 모인 이유가 김감용을 잡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감용은 자신과 김기명만이 보유한 낭만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지는 정황상 어떠한 경지보다도 좋아 보이며 사용자의 무력을 크게 상승시켜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